모습을 드러냅니다. 생활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금성은 종합전기전자의 첨단 기술로 인간의 행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만 살자는, 나만 살고 나만 여자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건 보수이 되어 나가는 것은 불신이 되어 나갑니다. 불러보지만 조선 국원은 원래 어려서부터 제 가정에서 인정받을 때부터 제 밖에 나와든 남하고 싸우지 말아라, 남을 해롭게 말아라, 남을 해치지 말아라, 아무튼 남을 도와주고 연락이 네가 어려운 일들한테 참고 남자 해로운 것을 말라고 상인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준 자들 미국의 히로시마 폭격으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조선은 민족 해방을 맞는다. 8.15 해방이 되자 해외에 있던 애국 지사들이 속속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승만 역시 망명에서 돌아와 해방 공간 아래 새로운 정부를 세울 준비를 한다. 남북의 극박한 이념적 대립 속에 결국 38도선 이남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고 곧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된다. 이승만 정부는 독립운동 시절 그가 모셨던 월남 이상제를 가장 지혜로운 용자라 주장하며 월남 이상제의 사상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일제하에 정치가이자 민중의 지도자로 교육자로 구국운동과 청년교육에 평생을 바쳤던 월남 이상제. 1957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월남의 묘소를 충남 한산에서 경기도 양주로 옮기고 이장식을 거행한다. 월남 이상제는 구한말로부터 일제강점에 이르는 민족순환기 반세기 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 구한말 체제 내에서 개혁운동을 전개하던 개화사상가로, 독립협회를 설립하여 독립구국운동을 벌이던 민권운동가로, YMCA를 통해 청소년 교육과 계몽활동을 벌이던 민족교육자로, 당시 월남은 민족 진영을 한데로 모으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월남, 남쪽의 어둠을 밝히는 달이라는 그의 호처럼 월남은 민족의 순환기에 늘 웃음을 잃지 않으며 우리는 나라를 다시 찾으리라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독립구국운동에 임했다. (5일장으로) 열리는 충남 한산의 모시장은 이른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분주하다. 예로부터 모시로 유명한 이곳 한산은 민족의 지도자 이상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월남은 1850년 목은 이색을 필두로 하는 한산이시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어머니는 모시를 짜서 이곳 한산 모시장에 내다 팔아 어렵게 생활을 유지했다 한다.
월남의 조부와 부친은 비난한 생활 속에서도 월남의 교육에 열성적이어서 어머니가 밤새 짜놓은 모시를 한산 모시장에 내다 팔아 꼭 필요한 양식은 사지 않고 아들의 책만 잔뜩 사가지고 돌아왔다고 한다. 충남 서천군 한산면 종지리, 월남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다. 난치예요. 월남 할아버지가 이 집에서 나셨어요. 이 집에서 나셔가지고 사시다가 이제 18살 저기 서울 올라가서 배수를 한다고 과거 보러 간다고 올라가셨다가 그때 이제 낙방하시고서나 도로 내려오려고 이제 박정양 씨 댁으로 가서 그 집에서 이제 문객 노릇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양 씨하고 손잡고 일을 계속 하시고 요것은 채동 그 양반 그 새 살든지 새빵 돌아가신 모레 그렇죠. 이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오랜만에 월남 할아버지의 생가를 찾은 증손자 이학규 씨. 그도 이곳에서 25년간 살았다고 한다. 한산 이시의 선영이 대대로 안장된 건지산. 이곳에는 부친 대신 옥살이를 한 어린 월남의 일화가 전한다. 한때 봉수함 사찰에서 공부하기도 했던 월남은 18세의 과거를 보기 위해 상경한다. 그러나 막상 서울에 도착한 월남은 과거장에서 행해지던 부정부패를 확인하고 이런 세상에 출세를 하느니 차라리 시골에 내려가 농사나 짓겠다며 낙향할 결심을 한다. 그러나 월남은 일가인 이강직의 권고로 당시 승지로 있던 죽천 박정양을 만나 그의 문객으로 들어가게 된다. 1880년대 초, 대개 1870년대 말로 추정합니다만은 그때 그 개화 관료였던 박정양의 그 문화에서 그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소위 그 박정양과의 만남이 그가 그 개화 운동에 사상적인 영향을 맡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박정양이가 1881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이른바 그 신사유람단, 사실은 그게 신사유람단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명치 1번 시찰 조사단인데 그 조사단의 일원으로 1881년에 일본에 건너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그 명치 개화한 일본의 모습을 보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박정양의 수행원으로 1887년에 우리나라 이제 미국 공사로 가게 되는 박정양의 수행원으로 또 이 미국도 가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또 이제 서구의 문물을 직접 접하고 그 가운데 근대적인 사상을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의 개화상을 시찰하고 돌아온 월남은 1884년 갑신정변을 맞는다. 내정개혁의 하나로 신설된 우정국 총판에 홍영식이 임명되자 그의 추천으로 월남은 인천우정국 주사로 근무하게 된다. 월남이 상경하여 박정양의 집에 머문 지 17년 만에 비로소 첫 관직에 올랐던 것이다. 이때 월남의 나이 35세. 그러나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났고 갑신정변을 이끌었던 김옥균, 박영효는 일본으로 망명하고 홍영식은 대궐에서 참살된다. 이에 월남은 내가 홍영식 아래에서 일했던 사람이나 죄에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며 관직을 떠나 고향인 한산으로 내려간다. 3년간 고향에 머물렀던 월남은 박정양의 요청으로 다시 상경. 주미공사로 임명된 그의 추천을 받아 1등 서기관 자격으로 미국에 가 외교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결국 청의 압력에 의해 소환령을 받고 귀국하고 만다. 이후 가보 경장과 함께 군국 기무처가 설치되자 승정원 우부승지 겸 경영감 참찬이라는 높은 관직에 오른다. 청나라, 일본, 러시아 등 열강 세력 속에 있던 정계에 민비 시해 사건이 발생하고 곧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는 아관 파천이 일어난다. 이때 월남은 내각 총소와 중추원 1등 서기관으로 계속 국왕을 보필한다. 당시 정동구락부에는 세계 정세와 나라의 독립을 모색하던 지식인들이 모여들었다. 이때 월남은 신학문을 공부하고 돌아온 서재필, 윤치호 등을 만난다. 이들은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민중 지도와 계몽을 위해 1896년 4월 7일 역사상 최초의 근대식 신문이었던 독립신문을 간행한다. 독립협회는 열강 침략을 규탄하는 대중집회를 개최하고 이때 월남은 민중집회 사회자로 활약한다. 월남은 당시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열강의 침략을 규탄하며 정부를 문책하는 대정부 규탄 상소를 올린다. 자주 독립을 위해 시위까지 강행하던 독립협회는 결국 해산되고 이상제 역시 체포된다. 월남 이상제 선생이 보다 더 실천적인 개화 운동가로서 또 사상가로서 직접 이제 실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1896년에 생겨나는 이 독립협회, 그해 7월에 이제 독립협회가 결성되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운동이 결국은 이제 민권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으로 이제 아주 가열차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1898년 9년에는 이제 이른바 만민공동회의가 이제 개최되었는데, 이때 이제 사회를 본다든지 또 거기에 이제 일반 대중과 민중들을 이제 규합하는 그런 일을 맡았고, 특히 이상제 선생은 아주 명연설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성 있는 그런 연설을 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이제 사회 운동가로서 또 정치가로서 또 민족의 한 지도자로서 부상하게 되는 것이죠. 투옥된 월남은 감옥에서 인생의 한 전기를 맞는다. 월남은 선교사들이 차입해주는 성경, 종교 서적을 접하며 서서히 기독교의 시대적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그에게 깊은 영향을 받게 되는 이승만도 만난다. 그는 고향에 조그만 교회를 세웠다 한다. 충남 서천 종지리 교회는 현재 규모가 커져 당시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월남의 증손자 이학교 씨는 간혹 이곳을 찾아 증조부의 민족 사랑의 큰 뜻을 헤아려 보기도 한다. 독립운동의 장구를 모색하던 월남은 황성기독청년회, 즉 YMCA가 창설되자 교육부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당시 YMCA는 영국, 미국인 등으로 구성된 국제단체였기 때문에 일본도 YMCA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이상제 등 독립협회 계통의 양반 출신 지사들이 대거 YMCA에 가입함으로써 YMCA는 독립구국운동을 위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월남은 기독교가 아니면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YMCA를 통해 구국운동을 전개해 나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완전히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민간 단체를 다 말살시켰어요. 집회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는 더할 것 없이 아주 단체는 다 민족 단체는 없애버렸습니다. 무슨 대한매일신문이 자강회니 무슨 사북학회니
그 당시에 민족운동단체를 싹 없었는데 YMCA만은 그냥 사회단체로서 유일한 단체로서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YMCA는 국제기구입니다. 예, 한국 사람들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국제기구로서의 YMCA가 있었으니까 그게 하나의 세력이 있어서 일본 사람들도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힘을 좀 등대고 그 민족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뛰어든 거지요. 한국을 강제로 합병시킨 일본은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을 장악하고 조금이라도 일본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총칼로 이를 분쇄하는 무단 정치를 실시한다. 일본은 총독 암살 사건을 미끼로 백오인 사건을 조작하여 YMCA의 부회장이었던 윤치호를 비롯한 간부들을 대거 체포한다. 이에 혼자 남은 월남이 YMCA의 총무로 추대되어 중추적 역할을 떠맡게 된다. 이때 월남의 나이는 폐갑을 지낸 64세였다. 총무에 취임한 월남은 가장 먼저 교육 사업에 주력했다. 특히 공업기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가구 제작, 인쇄 출판, 사진 촬영 등의 기술을 가르쳤다. 월남은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노동야학을 실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청년회를 조직한다. 이 노동야학은 식민지 하에서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권익에 눈뜨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월남은 금주, 금연운동과 물산장려운동을 위해 전국 순회 강연을 할 정도로 정력적인 활동을 한다. 그러나 월남이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은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의 단련이었다. 체육운동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려 했던 월남은 당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였던 YMCA를 통해 농구, 야구, 수영 등을 보급시킨다. 당시 체육인들은 몹시 천대를 받았는데 운동복을 입고 거리를 뛰면 손가락질 받기가 일쑤였다. 한 번은 유도 선수이자 장거리 선수가 사기를 잃고 운동을 중단하였다는 말을 들은 월남은 느닷없이 내가 전차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느냐며 내기를 걸어 종로 네거리를 뛰는 선수를 응원해 주었다. 이상재와 같은 원로 지도자가 운동선수를 격려하는 것을 본 시민들은 오히려 박수를 보냈고 더 이상 운동하는 것을 욕하지 못했다고 한다. YMCA 들어가서 있으니까 그저 일본 사람들의 그 탄압이 YMCA를 마저 없애버리려고 별의별 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총무 질레트라는 사람도 다 추방을 해버리고 그 통해 이승만 박사라든가 김국식 박사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다 망명해가고 혼자 남아있는 게 월남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총무다. 그래서 총무 자리에 올라앉았어요. 그 월남 선생은 다른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서 잘 손 못 대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척 들어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라. 이거 큰 가시야. 눈에 띈 가시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돈 5만 원을 꾸려가지고 나와서 선생님 이거 가지고 가서 시골에 가서 편안히 사시지 여기서 왜 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월남 선생이 하는 말이 나는 평생 고생하다 죽기로 되면서 그런 발작 타고난 사람인데 나 이 돈 받으면 죽어. 나 죽기 싫어요. 그러면서 그냥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버티고 앉았으니까 손을 감히 못 댔어요.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그 제일 무단 정치, 제일 악독한 정치를 할 일본 치하에서 YMCA가 살아남은 겁니다. 예. YMCA가 월남 선생 같은 분이 지도자가 아니었다면은 모든 청년들이 다 정말 실망하고 더욱이 그 당시에는 애국 지도자들은 다 해외로 망명하거나 의병이 되어서 단 데려가서 하거나 할 텐데 오직 한 국내에 버티고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었으니까 그이가 있음으로 해서 YMCA 운동이라든가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모여서 토론도 하고 실력도 기르고 했죠. 이상재가 말년에 정열적인 교육 활동을 벌였던 YMCA.
청소년들의 정신교육과 체력 단련에 매진했던 월남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온 YMCA는 오늘날에도 많은 청소년들의 심신 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다. 배우라 믿으라, 낙심하지 말라 가르쳤던 월남의 교훈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모습 위로 더욱 생생히 울려 나오는 듯하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월남. 그는 세상 모든 일 중 진리를 구하고 한 가지 마음만 가지면 말없이 통한다는 시구를 늘 가는 곳마다 써서 가르쳤다 한다. 우리 조선 사람은 매사에 유시유종이 썩 드무고 요새 청년들이 낙심하는 것은 기초적 수양이 없기 때문이요. 그래서 나는 20세 청년들에게 진리를 배우라는 말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어. 월남은 대인답게 강직한 면모와 꼿꼿한 모습을 지녔으면서도 유머스러움을 가진 늘 푸른 청년의 모습으로 많은 일화를 남겼다. 월남의 일화가 조선일보에 연재되자 일본 경찰은 신문 배포를 금지시켰다 하니 월남이 당시 얼마만한 영향력을 지녔었는지 짐작할 만하다. 하루는 월남이 1인 사령관의 연회에 참석하여 감기던 사령관에게 아니 감기는 대포도 못 고치오라며 일궁극주의를 야유하였고 추운 겨울 남바위 위에 중절모를 쓰고 다니는 월남을 보고 한 청년이 묻자 그럼 중절모 위에 남바위를 쓰려 하며 좌중을 웃음판으로 만들었다는 일화가 전한다. 1924년 75세 고령의 나이인 월남은 당시 친일지였던 조선일보를 민족주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사장에 취임한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대거 참여한 제1회 조선기자대회가 죽어가는 조선을 붓으로 그려보자는 구호를 외치며 열렸다. 그러나 좌익 단체와의 공방전으로 진행이 어렵게 되자 이상제가 이를 수습하여 대회를 원만하게 끝마쳤다 한다. 월남이 사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조선일보는 친일적 성격을 탈피하여 민족 대변지로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갔다. 이리하여 조선일보는 민족 진영의 동아일보와 함께 일제하 민족 언론의 양대 산맥을 이루게 된다. 1927년 월남은 민족 단일 전선을 결성하여 공동의 적 일본과 투쟁할 것을 목표로 조직된 신간회 회장으로 추대된다. 1920년대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민족주의 운동단체만 있었는데 이 시기에 들어오면 이 민족주의 운동이 좀 더 다양화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계의 운동단체도 생기고 또는 이제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생길 정도로 공산주의 운동도 이제 중앙과 지방에서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운동 노선이 여러 개가 생겨나니까 말하자면 이거를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족 유일한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공유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뜻들을 규합을 해서 소위 말하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하나로 뭉쳐서 이른바 단일 전선을 이루는 것이 소위 신간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운동의 초대 회장이 이상제 선생이었어요. 그러면 이상제 선생께서 어떻게 이 신간회라고 하는 이 막중한 이 유일민족 단체의 초대 회장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이 당시에도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대개 분파적이고 당파적이었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대표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 월남 이상제 선생은 참 원로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중성을 확보하고 당시에 많은 대중적인 어떤 지지와 신망을 받고 있던 그 당시에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원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시에 사실 몸이 별로 변치도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추앙을 받아서 초대 회장을 맡게 되죠. 그러나 신간회 회장으로 추대된 지 채 2달도 되기 전에 월남은 서울 제동 자택에서 7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다.
선생은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선생은 민중의 원로요, 조선의 거인이요, 대인이었네. 이상제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신간회 회원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동아, 조선일보 등의 언론 기관들도 한결같이 애도의 뜻을 표했다. 비록 일제 식민지하였으나 전 사회가 한데 뭉친 사회장을 거행하였는데 그 의식은 어떤 국상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총독부는 월남의 사회장 방해 공작을 펴지만 결국 허락한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회단체는 좌우를 통괄하여 243개, 참석한 인파는 10만여 명. 당시 서울의 인구가 20만이었으니 월남의 애도 행렬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월남의 영구를 모신 특별열차가 서울역에서 군산까지 이르는 정거장마다 군중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한다. 해지고 어두운 거리, 우리들 청년의 갈 길 험악도 하였으나 모두 다 헤어졌네. 호골은 망명하고 지도자 없었네. 이 중에 선생은 우리들의 등불, 나라의 청년들 의지하던 것, 오직 당신만이 높고 높은 태산의 줄령이셨네. 녹슬지 않는 민족 자존심의 상징 월남 이상제. 늘 푸른 청년의 모습으로 민족 청년 교육에 임했던 그는 꼿꼿한 행색만으로도 민족의 마음을 움직인 민족의 스승이었으며 지도자였다. 짠으로 희망을 거는 때로는 혹은 국민에게 시간 인상을 보고서 그의 목소리는 역사의 순환 속에서 아직도 깊은 뜻을 가지고 울려나오고 있다. 청년이여, 현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현금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혁명 시대, 혁명 세계. 장래 혁명을 하려면 그 책임이 청년에게 있지 아니하는가? 순한 식물성 럭키 순백비누. 그녀를 만나면 난 풀잎이 된다. 풋풋한 향기, 매끄러운 피부. 순백비누.